여러분, 만약에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투자 기회 중 하나가 저기 최첨단 AI나 우주 탐사가 아니라 바로 우리 집 부엌 구석에 있는 바퀴벌레를 잡고 또 기둥을 갉아먹는 그 흰개미를 쫓는 일에 숨어 있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글쎄요. 친구들하고 저녁 먹으면서 나 바퀴벌레 잡는 회사에 투자했어. 이렇게 자랑하기는 좀 애매할 수 있겠네요. 바로 그 점이죠. 하지만 오늘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가 바로 그 지루함의 미학이라는 제목의 투자 리포트입니다. 미국 최대 해충 방제 기업 롤린스에 대한 이야기죠. 네. 겉보기엔 정말 따분해 보이는 이 사업이 어떻게 월스트리트에서 복리기계라는 별명으로 불리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지금처럼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한테 어떤 투자 철학을 던져주는지도요. 시작하기 전에 중요한 점 하나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면책 조항이죠. 맞습니다. 오늘 나누는 모든 내용은 교육이랑 정보 제공이 목적이고요. 특정 주식의 매수나 매도를 추천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여러분 자신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롤린스라는 기업 하나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동시에 또 망원경으로 세상을 움직이는 거대한 흐름까지 같이 볼 겁니다. 기후변화 같은 거시적인 트렌드부터요. 기업 내부의 아주 세밀한 운영 방식, 또 경쟁사와의 전략 차이까지 아마 예상치 못한 곳에서 성장 동력을 발견하는 아주 흥미로운 여정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리포트를 보니까 이 해충 방제 산업이 지금 엄청난 메가 트렌드, 그 한가운데 서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중 첫 번째로 꼽는 게 바로 기후변화인데, 아니 지구온난화랑 벌레 잡는 게 대체 무슨 상관인가요? 이게 가장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기후변화는요. 해충들한테는 말 그대로 전례 없는 황금 시대를 열어주고 있거든요. 황금시대요? 네, 과거에는 혹독한 겨울 추위가 해충 개체수를 조절하는 뭐랄까 자연적인 방어막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지구가 따뜻해지면서 그 방어막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겨울이 사라지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미국 산림청 연구인데요. 기온이 오르면서 주택의 치명적인 흰개미의 서식지가요. 과거에는 안전지대였던 미국 북부 지역까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와, 롤린스처럼 전국적인 서비스망을 갖춘 사업자 입장에서는 새로운 시장이 그냥 저절로 생겨나는 셈이죠. 활동 경역이 넓어지는 거군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겨울이 짧아지고 또 온화해지니까 해충의 활동 기간 자체가 길어져요. 예전에는 겨울잠을 자던 것들이 이제는 거의 연중 무휴로 활동을 하는 거죠. 1년 내내요? 네. 이건 곧 방제 서비스 수요가 특정 계절에만 있는 게 아니라 1년 내내 꾸준히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와, 활동 기간이 길어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골치 아픈데 리포트에서 더 심각한 문제를 지적하더라고요. 네, 바로 이 지점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한 연구에 따르면 기온이 섭씨 10도 오를 때마다 흰개미가 나무를 갉아먹는 속도가 10도 오를 때마다요? 무려 7배나 빨라진다고 합니다. 7배요? 잠깐만요. 기하급수적이라는 말이 딱 이런 거네요. 그럼 예전에는 10년 걸려서 집이 손상될 게 이제는 뭐 1, 2년 만에 심각한 문제로 번질 수도 있다는 건가요? 정확히 그런 의미입니다. 주택 소유주 입장에서는 위협의 강도랑 속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여기에 또 글로벌 교역이 활발해지면서 과거에 없던 새로운 외래종이 들어오는 문제도 심각하고요. 그것도 있겠네요. 리포트에서는 미국 동부를 강타한 꽃매미 사례를 드는데 이 벌레 하나 때문에 펜실베니아주에서만 발생하는 연간 경제적 피해액이 우리 돈으로 약 4,5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될 정도입니다. 세상에. 정리해보면 기후변화 때문에 벌레들이 더 넓은 지역에서 더 오랫동안 그리고 더 파괴적으로 활동하게 되니까 결국 이들을 막아야 하는 시장 자체가 구조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의문이 들어요. 시장이 커지는 건 좋은데 만약에 경기가 나빠져서 사람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기 시작하면 이런 서비스부터 가장 먼저 끊지 않을까요? 벌레 몇 마리쯤이야 그냥 참고 살자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산업의 가장 강력한 방어력, 그러니까 경제적 해자가 있는 곳입니다. 리포트는 해충 방제 서비스를 선택제가 아니라 필수 소비재로 규정하거든요. 필수 소비재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미국인에게 주택은 평생 모은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그런데 흰개미 피해는 이 주택 가치를 순식간에
최대 20%까지 떨어뜨릴 수 있어요. 20%나요? 네. 나중에 수리하려면 수천 수만 달러가 깨지는데 1년짜리 방제 계약은 보통 수백 달러 수준이죠. 아, 그러니까 일종의 보험 같은 거군요. 매달 몇만 원 내는 보험료 아끼려다가 나중에 수천만 원 병원비 내는 거랑 비슷한 이치네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심지어 대부분의 주택보험은 해충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아, 정말요? 네. 그러니 이 방제 서비스가 사실상 유일한 보험 역할을 하는 셈이죠. 이건 실제 데이터라도 증명이 되는데요. 전 세계가 휘청했던 2008년 금융위기 때 대부분 기업이 역성장할 때 롤린스는 오히려 5.2% 매출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와, 금융위기 때도요? 네. 모두가 집에 갇혀있던 2020년 팬데믹 때도 7.2% 성장했죠. 경기가 아무리 어려워도 자기 집 기둥이 썩어 들어가는 걸 방치할 사람은 없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알겠습니다. 산업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이고 기후변화라는 순풍까지 불고 있다는 건 이해가 됐습니다. 근데 미국에도 벌레 잡는 회사가 수만 개는 될 텐데 그중에서 왜 하필 롤린스일까요? 리포트는 오킨이라는 강력한 브랜드를 첫 번째 이유로 꼽더군요. 네, 그 빨간 다이아몬드 로고를 단 오킨맨은 미국에서 그냥 방제 기술자가 아니라 신뢰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이 브랜드 파워가 다른 경쟁자들이 쉽게 넘볼 수 없는 강력한 진입장벽을 만들죠. 브랜드가 진입장벽이 된다. 근데 요즘 소비자들은 옐프나 구글 리뷰 같은 온라인 후기를 더 신뢰하지 않나요? 만약 우리 동네에 평점도 높고 가격도 저렴한 로컬 업체가 있다면 굳이 더 비싼 대기업 브랜드인 오킨을 고집할 이유가 있을까요? 아,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하지만 이 서비스의 본질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건 단순히 물건을 사는 게 아니고요. 낯선 사람을 내 집, 내 침실, 내 아이가 자는 방에 들여보내야 하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가격 몇 푼 아끼자고 검증되지 않은 사람한테 우리 집 열쇠를 맡기는 건 쉽지 않은 결정이죠. 100년 넘게 쌓아온 오킨이라는 브랜드는 적어도 이 회사는 믿을 수 있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줍니다. 이게 바로 가격 경쟁을 뛰어넘는 힘이고요. 그렇군요. 내 가장 사적인 공간을 다루는 서비스이다 보니까 신뢰의 가치가 절대적이라는 거네요. 비즈니스 모델도 요즘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선진적이라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요즘 IT 기업들이 앞다투어 도입하는 구독 경제 모델의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롤린스 전체 매출의 약 80%가 매달 또는 매년 자동으로 결제되는 반복 매출에서 나와요. 80%나요? 네. 한번 고객이 되면 웬만해선 서비스를 해지하지 않기 때문에 고객 유지율은 무려 90%에 육박하죠. 와, 이건 회사의 현금 흐름을 매우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하게 만듭니다. 미래를 보고 장기적인 투자를 하기에 최적의 구조인 셈입니다. 안정적인 현금 흐름 말고 운영 측면에서의 강점은 없나요? 이런 방문 서비스는 기술자들이 길에서 보내는 시간이 전부 비용이잖아요. 고객집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면 굉장히 비효율적일 텐데 롤린스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죠? 핵심을 짚으셨습니다.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에 롤린스 수익성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리포트는 이걸 루트 밀도라는 개념으로 설명해요. 루트 밀도요? 네, 말 그대로 기술자 한 명의 이동 경로 안에 얼마나 많은 고객이 촘촘하게 모여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죠.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 동네에서 이 집 서비스하고 바로 옆집으로 걸어가서 또 서비스하고 이런 식으로 동선이 짜이면 훨씬 효율적이겠네요. 이동 시간이랑 유류비는 줄고 실제 서비스 시간은 늘어나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동네의 작은 업체는 고객이 흩어져 있어서 비효율을 감수해야 하지만 롤린스는 한 지역에 수백, 수천 명의 고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루트 밀도를 압도적으로 높일 수 있는 거죠. 이건 신규 업체가 절대로 따라올 수 없는 규모의 경제에서 비롯되는 경쟁 우위입니다. 그렇군요. 최근에는 AI를 활용해서 최적의 동선을 실시간으로 계산해주면서 이 효율성을 거의 극한까지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미 시장 1위인데 이런 운영 효율성까지 갖췄다니 그럼 앞으로의 성장 동력은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가격 올리고 기존 고객한테 다른 상품 더 파는 것도 물론 좋지만 그런 식의 성장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여기서 더 커지려면 결국 남의 파일을 뺏어와야 하는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롤린스는 리포트에서 이중 엔진이라고 표현하는 성장 전략을 사용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가격 인상이나 기존 고객에게 모기 방제, 주택 단열재 교체 같은 추가 서비스를 판매하는 크로스셀링이 꾸준하고 안정적인 첫 번째 유기적 성장 엔진이고요. 그렇다면 두 번째 엔진은 뭔가요? 리포트에서는 이걸 롤린스의 진짜 비밀병기라고까지 표현하던데요.
바로 프로그램형 M&A입니다. M&A요? 네. 해충 방제는 굉장히 파편화된 시장입니다. 미국에만 2만 개가 넘는 영세 업체들이 각자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거든요. 롤린스는 이 시장의 통합자로서 은퇴를 앞둔 오너가 운영하는 지역의 알짜 회사들을 끊임없이 인수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야금야금 넓혀갑니다. 마치 작은 물방울들을 모아서 거대한 강을 만드는 것과 같죠. M&A라 사실 M&A는 실패 사례도 많아서 좀 위험하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리포트가 말하는 멀티플 차익 거래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게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네, 이걸 이해하는 것이 롤린스 성장 공식의 핵심입니다. 롤린스는 상장되지 않은 작은 제약업체를 인수할 때 보통 그 회사가 1년에 버는 이익의 8배에서 10배 정도의 가격을 지불합니다. 비교적 낮은 가격에 사는군요. 그렇죠. 그런데 이 회사를 인수한 뒤에 롤린스의 효율적인 운영 시스템, 아까 말한 루트 밀도 최적화 기술, 그리고 오킨이라는 브랜드를 이식해서 수익성을 개선시켜요. 그런데 마법은 여기서 일어납니다. 이렇게 개선된 이익은 주식시장에서 롤린스라는 우량 상장사의 가치, 즉 이익의 20배가 넘는 높은 평가를 받게 됩니다. 잠깐만요. 그럼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 1년에 1억 원을 버는 동네 업체를 10억 원에 사와서 롤린스 시스템을 적용해서 이익을 1.2억 원으로 늘렸다. 네, 그런데 이 1.2억 원의 이익이 주식시장에서는 20배, 즉 24억 원의 가치로 평가받게 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건 단순히 사업을 잘하는 걸 넘어서 자본시장의 규칙 자체를 자기들 성장 엔진으로 활용하는 거네요. 거의 뭐 돈을 찍어내는 연금술 같은데요. 하하, 금융연금술이라는 표현이 딱 맞습니다. 1달러짜리 이익을 사와서 2달러 이상의 가치로 만드는 마법을 수십 년째, 수백 번 넘게 반복해오고 있는 겁니다. 와, 이 과정이 계속되면서 주주 가치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죠. 정말 영리한 전략입니다. 경쟁사와의 비교를 보니까 이 전략이 더 돋보이더군요. 업계 2위인 렌토킬은 롤린스와는 전혀 다른 길을 갔다고요? 네, 렌토킬은 롤린스처럼 작은 회사들을 꾸준히 인수하는 대신에 업계 3위였던 거대 기업을 인수하는 메가딜에 나섰습니다. 한 방을 노렸군요. 그렇죠. 한 방에 시장 점유율을 크게 높이려는 승부수였죠. 하지만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두 거대 조직의 서로 다른 IT 시스템과 기업 문화를 통합하는데 극심한 어려움을 겪었고 그 과정에서 핵심 인력들이 대거 이탈하는 등 심각한 소화불량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주가도 당연히 급락했고요. 그러니까 롤린스는 야구로 치면 꾸준히 안타랑 볼넷으로 출루하는 머니볼 전략을 쓴 거고 렌토킬은 말로 홈런 한 방 노리다가 삼진아웃당한 셈이네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렌토킬의 실패는 역설적으로 롤린스의 작고 빠른 인수 전략이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얼마나 우월한지를 증명해줬습니다. 심지어 리포트에 따르면 렌토킬 서비스에 실망한 고객들과 회사를 떠난 숙련된 기술자들을 롤린스가 조용히 흡수하면서 반사이까지 톡톡히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걸 듣고 보니 거의 완벽한 사업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잖아요. 분명 어딘가에 함정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완벽해 보이는 그림에 숨겨진 균열은 없을까요? 리포트가 지적하는 가장 큰 리스크는 뭔가요? 단연 높은 밸류에이션, 즉 비싼 주가입니다. 아, 현재 롤린스의 주가 수익 비율 PER이 50배에 가깝습니다. 50배요? 잠깐만요. 그 정도면 거의 최첨단 기술주의 버금가는 기대치 아닌가요? 지루한 해충 방제 사업이 어떻게 그런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죠? 이건 좀 과도한 것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롤린스 투자의 가장 큰 딜레마이자 리스크입니다. 시장은 이미 롤린스가 미래에도 과거와 같은 완벽한 성장을 이어갈 거라고 가격에 모두 반영해 놓은 상태거든요. 만약 성장세가 시장 기대에 조금이라도 못 미치면 주가가 크게 폭락할 수도 있겠네요. 네. 따라서 투자자들은 이 높은 기대치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 끊임없이 확인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죠. M&A 전략 자체에도 리스크는 없나요? 아무리 작은 회사들을 인수한다고 해도 계속 성공하리란 보장은 없잖아요. 물론 그런 리스크는 항상 존재합니다. 하지만 롤린스는 이 볼트온 M&A를 수십 년간 수백 건 수행해 오면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들었어요. 어떤 회사를 얼마에 사서 어떻게 통합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플레이북을 가지고 있죠. 아, 하나의 공식처럼요? 네. 한두 건의 실패가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도록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것이 바로 이 전략의 핵심입니다. 메가딜 한 방에 회사의 운명이 좌우되는 렌토킬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죠. 그렇군요.
그럼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해 볼 때 이 리포트의 저자는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리고 있나요? 롤린스를 현미밥 같은 주식이라고 표현합니다. 현미밥이요? 네. 백미밥처럼 당장 입에 착 감기는 자극적인 맛은 없지만 꾸준히 먹으면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처럼 장기적으로 여러분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튼튼하게 만들어줄 핵심 자산이라는 거죠. 현미밥이라 재밌는 비유네요. 그럼 투자 전략도 단기적인 접근과는 거리가 멀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비싼 주식에 섣불리 뛰어들기보다는 시장 전체가 공포에 휩싸여 하락할 때를 기다려서 좋은 가격에 분할 매수하거나 혹은 가격에 상관없이 매월 일정 금액을 꾸준히 사모으는 적립식 투자를 권장합니다. 그리고 이 주식의 진정한 가치는 1, 2년이 아니라 최소 10년 이상 장기 보유하면서 복리의 마법이 자라나는 것을 지켜보는 데 있다고 조언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루함이라는 포장지 속에 숨겨진 강력한 성장 동력을 가진 기업, 롤린스에 대해 아주 깊이 파고들어 봤습니다. 기후변화라는 거대한 시대적 흐름을 성장의 기회로 삼고 또 경기가 나빠져도 흔들리지 않는 필수 서비스라는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금융연금술에 가까운 영리한 M&A 전략까지 정말 흥미로운 기업이었습니다. 핵심은 이것 같습니다. 세상의 주목을 받는 화려한 기술은 아니지만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고 귀찮은 문제를 누구보다 꾸준히 그리고 매우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의 가치. 지루함의 미학이 때로는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수익으로 이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였습니다. 리포트는 여러분께 흥미로운 오늘의 실천 과제를 제안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지금 바로 사용하시는 증권사 앱에서 ROL이라는 티커를 관심 종목에 추가하고요. 현재가보다 10%에서 15% 정도 낮은 가격에 알림을 설정해 보라는 겁니다. 아, 그거 재밌네요. 그리고 내일부터 길을 걸을 때 빨간 다이아몬드 로고가 붙은 올킨 트럭이 하루에 몇 번이나 눈에 띄는지 직접 관찰해 보라고 하네요. 투자의 확신은 결국 이런 일상의 관찰에서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분석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롤린스가 주택 소유주들의 필수 서비스 시장을 성공적으로 통합한 것처럼 우리 주변에는 아직 강력한 통합자가 나타나지 않은 지루하지만 필수적인 서비스 산업이 또 무엇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동네의 작은 세탁소들이나 혹은 아파트 단지의 배관 수리 업체들처럼요. 경기가 어떻든 사람들이 돈을 내서라도 해결하고 싶어하는 일상의 귀찮은 문제 속에 어쩌면 제2의 롤린스가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